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 2, 3년 새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은 지역 경기 가늠자인 고용과 소매 판매, 집값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나빴습니다. 조선업 불황 탓이었는데요. 조선 수주가 늘면서 이번 분기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가 개선됐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값 급락에 수도권은 경기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수주 잔량은 1년 전보다 25%가량 늘었습니다. 이 수주 물량의 건조가 시작되면서 동남권 경기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장기간 위축됐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생산이 늘며 경기가 개선된 겁니다. 1분기 경기가 개선된 곳은 전국 7개 권역 중 동남권이 유일합니다. 제조업 생산은 동남권이 조선, 금속 가공 및 석유화학 정제를 중심으로, 제주권이 전년 4, 4분기 중 음료업체의 생산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소비도 생산 증가의 효과를 봤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 수주로 설비 투자가 늘었고 업황 개선이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다만 지난 분기 유일하게 경기가 개선세를 보였던 수도권은 반도체값 하락 탓에 보합세로 주저앉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반도체 가격은 14% 넘게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제 및 철강 부진으로, 대경권은 디스플레이와 섬유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동남권과 강원권만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국내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저성과자 관리제를 운영 중이고 저성과자들에게는 경고와 승급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 사업체 36,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저성과자 관리제가 있는 곳이 48%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성과자 조치는 경고 23%, 승급 제한 20% 순으로 많았고 퇴출과 임금 삭감 사례도 각각 4%, 2%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거의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맞다면서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최저임금 인상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가 전 정부 부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 분야에서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 규제 등을 폐지하고 연내 규제 그물망으로 불리는 2,000여 개 행정규제 정비를 마칠 방침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에서는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능력이 제도권 은행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이라든지 해외 파견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외 송금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하지만 일상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자본금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서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절반 선으로 낮추고 송금 한도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달 분야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집니다. 모두 정부가 각종 규제 가운데 272건을 대상으로 규제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증명하도록 한 규제 입증 책임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인데 철폐 내지 완화 대상은 이들을 포함해 31%인 83건에 이릅니다.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상당수의 규제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연내 환경과 안전 분야처럼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한 1,780여 개의 행정규칙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스마트 공장하면 로봇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로봇을 포함해 설계부터 물류까지 스마트 기술 적용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몸무게 100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이동수레에 몸을 싣습니다. 직접 끌었는데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치를 인식한 인공지능 센서가 알아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자율주행과 비슷한 원리인데 일상생활에서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물류 회사와 같이 자동화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일반 제조 현장이나 공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무거운 짐을 조종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따라오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49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설계와 제조, 검사, 포장, 물류 등에 적용한 스마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석 원리를 이용해 기존 컨베이어 벨트보다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고 작동은 버튼 하나로 할 수 있는 기술부터 공장에 불이 나면 모바일로 알람을 주고 해결까지 해주는 기술까지 없는 게 없다 보니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치 공장 자동화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동화하는 데 관련된 그 부품들을 좀 보고 또 관련 기술들을 좀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김치 공장도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 곳으로 확대하고 기술 교육과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7,800여 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해 생산성을 30% 높이고 불량률은 40% 이상 낮췄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이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산업계 친화적인 대학을 키우기 위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고려대와 동국대 등 14개 학교가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사업의 첫 2년간 1단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에서 75개 대학 중 경희대와 한양대 등 61개 대학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등 하위 20%에 속한 14개 대학은 새롭게 사업에 진입하는 대학들과 2차로 비교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 벌 장만하려면 부담스러운 남성 정장 시장에 가성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벌에 10만 원도 안 하는 상품들이 백화점과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불황에 오히려 제철을 맞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박예찬 씨. 면접용 정장을 준비하러 백화점에 왔지만 못해도 몇십만 원은 줘야 하는 일반 제품을 사기엔 부담스러워 10만 원대 실속형 제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10만 원, 20만 원대라고 해도 가격이 싸다고 재질이 안 좋다는 건 좀 선입견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저가형 남성 정장 브랜드들이 있었지만 최근 저가 정장을 주도하는 것은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제작한 저가형 정장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은 바지와 재킷을 포함해 가격이 채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20, 30대 직장인들 역시 이들 저가 정장의 주 고객층입니다. 좀 가성비가 좋은 정장 브랜드라 보니까요. 취준생이나 젊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인기가 좀 많습니다. 실제 한 브랜드는 지난해 매출이 재작년보다 35%나 급증했고 또 다른 브랜드도 지난해 11%나 외형이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내외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도 앞다퉈 10만 원대 정장을 내놓으며 경쟁 대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의류 가운데 가장 경기에 민감한 상품이던 남성 정장이 저가 실속 상품을 무기로 불황 속에 오히려 고성장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형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고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강은나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대형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본격 금지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 이제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입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 가전제품 매장 등을 비롯해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이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만큼 모든 비닐봉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재질은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비닐도 0.5리터보다 작거나 이불 같은 큰 물건을 담는 50리터 이상 봉투는 됩니다. 또 물기 있는 두부나 생선, 흙 묻은 채소, 무게로 달아 파는 과일, 금방 녹는 아이스크림 등은 지금처럼 속비닐에 담을 수 있습니다. 1차 포장 제품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액체가 셀 우려가 있는 어패류 등은 속비닐에 한 번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쇼핑백의 경우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재활용이 힘든 UV 코팅이 아니라면 한쪽 면만 코팅된 것도 종이 쇼핑백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질과 표면 처리 방식, 제조사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상자 모양의 와인 쇼핑백도 포장으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을 하게 되면 제품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파손이 되면 이 고가의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에서는 당분간 비닐봉투와 일반 쇼핑백을 쓸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 하천에는 황금빛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오는 황어떼 때문인데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양양 남대천 상류에 황금빛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돌 사이를 비집고 점프를 하며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오릅니다.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강을 오르는 모습에 주민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양은 진짜 많이 올라올 때는 한창 올라올 때는 진짜 물반 고기반이라도 말이 됩니다. 강원 동해안 하천은 산란을 위해 돌아온 황어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잉어과 물고기인 황어는 강에서 부화해 바다에서 자란 뒤 매년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노란색, 수컷은 주황색 줄무늬로 옷을 갈아입는 게 특징입니다. 돌틈에 노란색 알을 낳는데 보름 뒤면 새끼 황어가 태어납니다. 3년 이상이 되면 보통 산란을 하고요. 산란 후에도 보통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5년 이상을 자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어는 장가시가 많아 식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거나 재미를 위해 포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황어를 잡아도 처벌을 받진 않지만 자원보호와 안전한 산란을 위해 무분별한 포획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치열하게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는 유통업계의 싸움이 이제는 새벽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 불어닥친 새벽 전쟁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핫키워드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현재 유통업계는 승기를 잡기 위한 기선 싸움이 정말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새벽부터 전쟁이 시작됐다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전날 밤에 주문을 하면 다음 날 새벽에 고객의 주문지로 물건이 도착하는 이른바 새벽 배송을 많은 유통업체에서 시작한 겁니다. 현재 새벽 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마켓컬리를 비롯해 쿠팡, 이마트, 또 헬로네이처 등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이들 업체를 통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물건을 주문하면 오전 7시 전후로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했던 이 새벽 배송 서비스는 이제 일부 업체들을 시작으로 지방까지 배송 대상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새벽 전쟁이 시작됐다고 한 거군요. 저 역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늦은 밤에 주문해도 신선한 재료들을 불과 몇 시간 후에 받을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론 꼬박 이틀이 걸리던 배송이 어떻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가능해진 건지도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이 새벽 배송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찾아봤는데요. 과거엔 주문을 먼저 받고 양을 가늠한 뒤 원산지나 제조사에서 준비한 제품을 발송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먼저 주문을 받은 뒤 물건을 준비하는 이유는 재고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류 시스템의 약점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개선한 겁니다. 바로 과거의 주문량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의 구매량을 예측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측 시스템의 특징은 단순히 양적인 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일지수, 또 계절지수 등에 따라 상품의 입출고 시점, 주문 빈도, 또 물품의 특성을 세세하게 고려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주로 새벽 배송 유통업체 중 하나인 쿠팡의 경우엔 아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물품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생필품처럼 자주 나가는 품목들을 일정 분량으로 조금씩 모아 언제든 묶음 배송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을 정도입니다. 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물류 관리를 최상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켓컬리가 처음 배송을 시작했던 2015년엔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가 불과 100억 원 규모였지만 2017년엔 약 2천억 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엔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같은 초고속 배송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성공을 했다는 건데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역시 지난 2007년 신선식품을 배송해주는 아마존 프레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사업을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회비가 299달러에 달하는 데다 배송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난해 말부터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배송을 해주는 프라임 나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초고속 배송 서비스가 진행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통업계의 승계 싸움에 불이 붙으며 새벽 배송 서비스까지 확대된 거지만 이로 인해 유통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새벽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일자리도 파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택배용 차량이 허가제로 한정적인 반면 기존의 배송 인력으론 배송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선 자기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일일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아르바이트는 주부나 출근 전 투잡을 뛰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의 온라인 거래량이 늘며 냉장, 냉동 물류를 의미하는 콜드체인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서 유통산업 관련 업체 전체가 그야말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불경기인 다른 업계에 비해 유통업계만이 유독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술과 서비스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대단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새벽 배송이 업계의 순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추가적인 인건비와 첨단 물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 물류센터 비용과 같은 투자 금액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벽 배송의 선두주자였던 마켓컬리는 3년 사이 매출액이 29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60배 이상 오른 반면 2015년엔 53억 원이었던 영업 적자 역시 2017년엔 123억 원으로 점차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황은 다른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다투어 새벽 배송까지 시작했지만 이 같은 초고속 배송이 과열되다간 오히려 유통업계 전체가 무너지는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과열되는 초고속 배송에 대한 자중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벽 배송까지 실시되며 유통업계의 경쟁 구도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편리한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 긍정적인 상황인데 한편으론 이 초고속 배송 서비스가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소비자도 유통업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